안녕하세요. 어린 학습자들의 흥미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볼 준비 되셨나요? 오늘은 특히 3세에서 12세 사이, 우리가 보통 Very Young Learners, VYL이라고 하죠. 그리고 Young Learners, YL이라고 부르는 아이들, 이 아이들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더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들은 주로 티솔 교육 전문가, 예를 들면 데이브 고 선생님 같은 분들의 연구나 또 현장 경험에서 나온 그런 통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단순히 아이들 특성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그게 영어 교육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 목표는 아주 분명해요. 이번 시간을 통해 얻으신 정보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교실이나 가정에서 아이들이랑 영어로 소통하실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지식을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진짜 아이들 마음을 열고 배움을 끌어내는 실마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VYL, 그 YL, 그러니까 유아학습자랑 아동학습자는요, 세상을 인식하고 언어를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냥 나이 차이 그 이상인 거죠.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효과적인 영어 교육의 진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산만하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좀 더 재밌게 영어를 할까? 이런 고민들 오늘 그 답을 같이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아주 어린 학습자들, Very Young Learners, 3세에서 6세 아이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시기 아이들 정말 특별한 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특징은 아마 짧은 집중 시간, short attention span일 거예요. 금방 실직 내죠. 근데 이걸 단순히 집중력이 부족해 이렇게만 보면 좀 곤란하고요. 이 아이들 주의력이라는 게 주변의 감각적인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빠르게 옮겨 다녀요. 그러니까 지루함을 피하려고 활동을 짧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더 핵심은 다양한 감각 채널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 호기심을 계속 새롭게 붙잡아주는 거예요. 소리, 시각, 촉각 이런 자극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시간만 짧게 하는 게 아니군요. 활동 자체를 다채 없게.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또 이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배운다. Learning through play라는 점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VYL한테 놀이는 그냥 쉬는 시간, 이게 아니라 세상을 탐색하고 배우는 주된 통로예요. 노래 부르고 이야기 듣고 막 몸 움직이는 활동 속에서 언어뿐만 아니라 사회성, 감정 조절 능력까지 다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죠. 언어학습이 공부한다, 이게 아니라 즐거운 경험, 그 자체가 되도록 하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흉내내는 경향, tendency to imitate. 이것도 정말 강하지 않나요? 진짜 스펀지 같아요. 뭐든 그냥 쏙쏙. 네, 맞아요. 모방, 이 시기의 아이들한테 가장 강력한 학습 도구 중 하나죠. 소리, 억양, 단어뿐만 아니라 선생님 표정, 몸짓, 심지어 감정까지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이게 그냥 따라하는 걸 넘어서 아이들이 언어랑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교사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정확한 발음, 긍정적인 태도는 기본이고 아이들에게 좋은 언어 모델, 또 정서적인 모델이 돼줘야 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교사의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또 VYL은 아직 말은 좀 서툴러도 듣기 능력은 상당히 발달해 있다. 이 점도 기억해야겠어요. 중요합니다. 표현 능력보다 이해 능력이 훨씬 앞서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풍부한 언어 환경에 노출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당장 아이가 말을 많이 안 하더라도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 많은 걸 내재화하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이제 읽고 쓰는 능력, Limited Reading and Writing Skills는 아직 발달 초기 단계고요. 그렇죠. 문자 교육 너무 부담 주면 안 되겠네요. 네, 소리랑 의미를 연결하는 활동, 아니면 그림책 읽어주기 같은 듣고 말하는 활동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하다. High Emotional Sensitivity는 점. 이것도 진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칭찬 한마디에 막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고 또 작은 꾸중에도 쉽게 위축될 수 있잖아요. 안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여기서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받을 때 아이들은 비로소 마음을 열고 새로운 걸 배우려는 의욕을 갖게 돼요. 신뢰, 애착관계 형성. 이게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셈이죠. 정말 공감되는 특징이네요. 아이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좀 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VUI의 특성을 활용해서 막 신나는 노래 부르고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면서 아이들 마음을 확 사로잡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표현도 익히게 하고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같은 노래가 딱 그런 예시겠네요. 몸으로 직접 하면서 단어도 배우고. 네, 바로 그렇습니다. 데이브 고 선생님 같은 전문가들도 이 시기 학습에서는 놀이, 그리고 즐거운 반복의 힘을 거듭 강조해요. 아이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언어 패턴을 익힐 수 있도록 놀이처럼 느껴지는 반복 활동을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그래서 아이들이 같은 노래나 이야기를 수십 번씩 들어도 또 듣고 싶어 하는 거군요. 그게 다 배우는 과정이었네요. 진짜 흥미롭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주변의 어린아이들 떠올려 보시면 이런 모습들 쉽게 관찰되지 않나요?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성장한 아이들, 7세에서 12세 사이의 Young Learners, YL로 넘어가 볼까요? 이 시기 아이들은 VYL과는 또 다른 아주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확실히 YL은 VYL보다는 집중 시간이 더 길어지죠. Longer Attention Span. 아무래도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학습 태도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탐구하고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게 가능해지죠. 단순히 주의력이 길어진다기보다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에 더 오래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덕분에 좀 더 구조화된 학습 활동, 예를 들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좀 더 긴 호흡의 읽기 활동 같은 것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법 기초적인 읽기 및 쓰기 능력, Basic Reading and Writing Skills도 갖추게 되잖아요. 학습의 도구가 훨씬 다양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문자 해독 능력이 생기면서 스스로 정보를 얻고 표현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돼요.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읽기 자료 난이도 조절이나 쓰기 활동에 대한 세심한 피드백은 중요합니다. 적인 과제를 즐긴다는 점 아닐까요? 경쟁심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죠. 규칙을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 능력이 발달하면서 게임이나 퀴즈 같은 활동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적절한 경쟁과 보상, 이게 강력한 동기부여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스스로 뭔가 해냈을 때 느끼는 만족감, 성취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경쟁이 너무 과열되지 않게 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끊임없이 질문하잖아요. 왜요? 이건 뭐예요? 타고난 호기심이 정말 왕성해지고 세상을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추상적인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주변 세계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아이들 질문을 귀찮아하지 않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걸 통해서 탐구 능력이란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어요. 왜라는 질문은 정말 배움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거죠. 학습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VYL이랑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있죠. 혼자 조용히 공부하기보다는 친구들이랑 상호작용하면서 배우는 것을 훨씬 선호하게 돼요. 토론, 그룹 활동, 역할극, 직접 뭐 해보는 활동들. 다른 사람과 함께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더 깊이 배우고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회적인 학습 스타일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군요. 친구들 의견에 영향도 많이 받고요. 맞습니다.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같이 배우고 서로에게 가르쳐주는 활동이 아주 효과적일 수 있어요. 팀 나눠서 퀴즈 대결하거나 배운 내용으로 같이 짧은 연극 만들어서 발표하는 활동들, 이런 건 YL의 사회성, 협동심, 그리고 언어 능력을 동시에 길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교실 상황이 눈에 그려집니다. 아이들이 팀별로 막 먹이 맞대고 퀴즈 풀고 조금 어설프지만 진지하게 역할극하는 모습, 진짜 활기 넘칠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만약 YL을 가르치고 계시다면 아이들의 이런 넘치는 에너지와 호기심, 그리고 같이 하려는 마음을 잘 활용하는 수업을 구상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서로에게 배울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핵심이니까요. 그럼 이제 언어 교육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볼까요? VIL과 YL, 이 두 그룹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할까요? 앞서 이야기 나눈 특징들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VYL에게는 여전히 놀이와 감각적 경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 노래, 율동, 그림카드, 인형것 같이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을 통해서 언어를 체험하게 하는 거죠.
문법 규칙을 막 설명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맥락 속에서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서 자연스럽게 패턴을 인지하도록 돕는 게 효과적이고요. 반면에 YL은 좀 더 분석적인 접근도 가능해지겠네요. 인지 능력이 발달했으니까. 네, 그렇죠. YL은 인지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좀 더 구조화된 접근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문법 규칙을 좀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거나 단어 형태 변화 있잖아요. 과거형, 복수형 같은 거. 이런 걸 알려주는 활동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딱딱한 설명보다는 게임이나 퍼즐 같은 활동으로 재미있게 접근하는 게 좋겠죠. 논리적인 질문에 답해주고 스스로 언어 규칙을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 그렇군요. 발달 단계에 따라 접근법은 달라지지만 그래도 두 그룹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원칙 같은 것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 학습자에게 반복, repetition은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단어, 표현, 문장 구조는 여러 번 듣고 말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것이 되니까요. 근데 이게 지루하면 안 되겠죠. 지루하지 않은 방식으로 의미 있는 맥락 속에서 반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네네. 반복,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호작용, interactive activities 역시 빼놓을 수 없죠. 언어는 결국 소통하려고 배우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해 볼 기회가 많아야 해요. 교사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랑 짝 활동이나 그룹 활동을 통해서 영어를 사용해 볼 기회를 꾸준히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려, encouragement의 힘,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영어를 막 써보도록 끊임없이 칭찬하고 지지해주는 긍정적인 분위기. 이게 언어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데 정말 결정적이에요. 아, 그래서 아이들이 같은 노래나 이야기를 질리지도 않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따라 부르는군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막 소통하면서 배우는 걸 즐거워하고 칭찬 한마디에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다 설명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브구 선생님 같은 전문가들도 교재에서 강조하는 게 예측 가능한 구조, 스트럭처 속에서 아이들의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너무 틀에 박힌 수업은 지루함을 유발하고 또 너무 자유분방하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안정적인 루틴 안에서 새로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결국 아이들의 발달 단계, 또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서 교수법을 유연하게 조절하되 언어 학습의 기본적인 원칙들, 그러니까 반복, 상호작용, 격려 같은 것들은 꾸준히 지켜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교실 혹은 가정에서 아이들의 영어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활용하면 좋을지 좀 더 실질적인 팁들이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시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림카드, 실물, 사진, 짧은 비디오 클립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이해를 돕고 기억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VYL에게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켜주는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되죠. 둘째는 앞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활동은 짧고 재미있고 다양하게 short, fun and varied 유지하는 거, 아이들이 지루할 틈을 안 주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VL의 짧은 집중 시간을 고려하면 필수적이죠. YL의 경우에도 한 가지 활동을 너무 오래 하기보다는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조합하는 게 좋고요. 셋째, 노래, 게임, 스토리텔링, songs, games and storytelling. 이건 언어학습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마법 같아요. 이 활동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복과 의미 있는 맥락을 제공하고 아이들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Let's sing a song 이나 Time for a story 처럼 활동 시작을 알리는 간단한 영어 표현을 써보는 것도 좋고요. 네 번째는 칭찬과 격려, encouragement and praise를 아끼지 않는 것. Wow, you remember that word? 라거나 good try 같이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 이게 아이들 자신감을 높이고 학습 동기를 강화시켜주죠. 결과보다는 노력을 칭찬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섯째,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며 배울 기회를 주세요. 그냥 앉아서 듣는 것보다 몸으로 표현하고 움직이는 활동, TPR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언어를 더 효과적으로 내재화하도록 돕습니다. 스탠드업, sit down, point the picture 같은 간단한 지시를 따르게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협력학습, 그룹워크, 페어워크 기회를 자주 만드세요. 친구들이랑 같이 과제를 해결하고 서로 돕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고 사회성도 기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유용한 팁들이네요. 이런 전략들을 잘 조합해서 활용하면 아이들이 훨씬 즐겁게 영어랑 친해질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베이비구 선생님 저작들처럼 실제 교육 현장의 지혜가 담긴 자료들을 참고하면 이런 활동 아이디어 얻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핵심은 결국 아이들 중심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려는 내용보다는 아이들의 연령, 발달 수준, 흥미, 학습 스타일에 맞춰서 교육 방법과 내용을 끊임없이 조절하고 맞춰가는 유연성,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전략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즐겁고 효과적인 영어 학습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3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학습자, VYL이죠. 그리고 7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학습자, YL. 이 두 그룹의 뚜렷하게 다른 특징들, 그리고 각각의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영어 교수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놀이를 통해 세상을 배우는 VYL, 그리고 논리력 사고와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더 구조적인 학습이 가능해지는 YL. 정말 각기 다른 매력과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이죠. 하지만 이 두 그룹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언어에 대한 즐거운 경험, 꾸준한 반복과 상호작용, 그리고 따뜻한 격려라는 점.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소통하며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교사나 부모가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과 속도를 존중하면서 세심하게 접근할 때 언어 학습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린 학습자들과 함께하는 분들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의 이런 학습 특성을 이해한다면 단순히 시험 점수나 정해진 진도를 넘어서 아이들의 영어 성장 과정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관찰하고 지원할 수 있을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영어가 모국어처럼 사용되는 ENL, English as a Native Language 환경, 그리고 영어가 공용어 중 하나로 쓰이는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환경, 마지막으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 이 세 가지 환경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환경들이 교수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재 1.3챕터를 바탕으로 함께 탐구해 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